안녕하세요. 무상버릇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업종을 잠깐 보면 코스닥은 계속 빌빌거려요. 그쵸? 코스닥은 계속 빌빌거려요. 2차전지하고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이제 시총 상위에 속해 있는데 전부 다 좀 빌빌거리죠. 전부 다 좀 빌빌거려서 좀 코스닥은 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좀 단기 하락 추세가 나올 건데 뭐 그냥 느낌상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잘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다고 뭐 쭉쭉 뻗어나가느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램하고 낸든가 그거를 15% 정도 단가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 호재가 나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근데 이제 반도체가 좋기는 계속 좋은데 이상하게 가는 종목만 가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안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태성이 예쁘게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이제 뭐 HTF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국장 특징인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백테스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조정하고 지금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졌죠. 180만 주 190만 주 터졌으니까 뭐 200 한 3, 40억 정도 255억 정도 터졌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며칠 한 3, 4일, 5일 정도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돌파할 때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제 보면은 뭐 300%나 상승했죠.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차트 모양만 봤을 때는 HTF로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거래량 터진 거라든가 그동안 올랐던 거 보면은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뭐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꽤 많이 상승했네요. 300%. 그래서 뭐 여기서도 한번 슈팅이 나올 그거는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다행히 오늘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음봉 거래량에서는 거래량이 확 죽었고 그나마 태성보다는 좀 괜찮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화장품이 시크릿컬이냐 아니면 뭐 꾸준한 성장주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 당분간 좀 잘 팔리지 않을까요? 지금 명동에 가면 예전에는 중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지금 중국인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백인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백인들이. 그래서 당분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조정이 좀 다 짧아요. 아직까지. 조정이 조금 짧다. 조정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 3화전기인데 뭐 지금 조정을 잘 하고 있죠. 거의 횡보 수준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 축소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모양은 뭐냐면 약간 이제 세기형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이제 아예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갖고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 축소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은데 이제 왜 좋냐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위크핸드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다 손절했던 뭐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들이 좀
강성주주들한테 넘어가는 효과가 있고 매집하는 주포들한테 넘어가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데 약간 이제 세기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날 제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돌파를 했으면 쭉 가야 되는데 지금 3일 연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이렇게 좀 흔들더라고요. 좀 흔드는데 이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왔죠. 예, 이제 뭐 손절한 거겠죠. 예, 여기서 뭐 간다 해서 산 사람들이 손절한 거일 건데 이제 이거 제가 잠깐 봤거든요. 아, 왜 또 떨어지고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안 판 이유는 이제 손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물론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하락폭이 아직 크지는 않아서 이제 냅뒀던 거고 일봉상 보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거의 줄었죠. 예,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의 2천억 가까이 터지긴 했지만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다. 이제 그런 거 보고 그 매도를 안 하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부분을 이제 깨고 내려오면 뭐 조금은 팔지 않을까. 요 이날 저가를 깨고 내려오면 좀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오늘 10일에서 마이너스 2점 몇 프로 떨어졌어요. 2.2%인가. 그래서 내일 또 좀 흔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조선 섹터가 조금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이제 주도 섹터가 된다, 뭐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 이러한 뽐뿌질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얘는 이제 신규 상장한 거고 뭐 우상향 추세가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게 요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여기를 이제 돌파했으면 쭉 가야 되는데 팔로스루 하면서 그냥 쭉 가줘야 되는데 굉장히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엄청나게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조금 얘가 주도주의인 것 같긴 한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애매합니다. 아주 막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 엔진도 뭐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데를 뚫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쵸?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뒤를 자꾸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야 돼요. 이렇게 뭐 조금 이등주 얘가 이등주였는데 얘도 약간 돌파하고 나서 우물쭈물하죠. 그러니까 많이 못 가죠. 네. 돌파하고 나서 78%나 상승했지만 뭐 실리콘2에 비하면 얼마 못 가죠. 얘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갔고 그래서 이제 주도 섹터인지 조금 아직까지는 애매해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가 뚫으려면 힘들겠죠. 아직까지는. 얘는 몇 개월 더 있어야 뚫을 거예요. 어떤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삼성중공업도 여기서 신고가에서 뚫었으면 갔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왔고 뭐 얘도 신고가하고 아직 멀고 얘는 그나마 이제 조금 올라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강한 애가 엔진 애들인데 얘들 그 하나 엔진하고 얘하고 얘가 이제 얘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대금을 보면 오늘 거래대금도 286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86억으로 시장의 중심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쵸? LNG 분해제 그냥 땅 파고 있죠. STX 중공업도 뭐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얘도 돌파하고 나서 좀 흐지부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날 이렇게 좀 올랐으면 쭉 가줘야 되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안 터지고 그냥 음봉으로 떨어지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전부 다. 이 포인은 이제 뭐 그 영일만 석유에 이제 조금 저거돼 있어서 연관돼 있어서 그런 거고, 다 그렇죠. 차트들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그죠? 조금 애매하다. 거래량이 확 들어오면서 세트 액션이 나오는 거를 보고 그때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괜찮죠. 얘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팔로우스루가 나오고 지금 이제 내추럴 리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금 핫한 게 화장품도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화장품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실적이 뭐 올해는 충분히 계속 성장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짧아요. 지금 전부 다 이 조정 기간이, 이 급등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뭐 다시 한번 여기서 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슈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이제 꺾인 애들이 많이 있죠. 21선 아래로 이제 내려와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ODM 애들인데, 얘도 뭐 둘 다 샀다가 그냥 다 팔았어요. 너무 질질질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모레나 이제 LG생활건강은 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아직 클 거예요. 중국에 대한. 얘네들은 이제 가벼운 애들이니까 이제 민첩하게 해서 뭐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임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제 배가 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한 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볼만한 게 없죠. 다 뭐 안 좋아요. 대부분이. 이제 주도주 몇 개 빼고는 펌텍코리아도 얘는 좀 괜찮게 갔는데 거래량이 안 터져갖고 아예 보질 않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이 전고점에서 돌파하면서 여기서 조정했을 때 여기를 또 돌파할 때가 아주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죠. 네오팜도 그렇고, 돌파했으면 가야 되는데 다시 다 내려오죠. 그래서 클래시스도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했으면 그거죠. 여기서 돌파를 하고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돌파를 했으면 쭉 가야 되는데, 매집이 안 된 건가요? 여기서 또 매집하고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얘도 이제 팔로스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를 않아서, 청담 글로벌도 최근에 1000만주 뭐 1000억씩 터지면서 올라갔죠. 얘는 좀 봐야겠네요. 잘. 왜냐면 뭘 봐야 되냐면 이제 HTF를 봐야 돼요. HTF 거의 한 90% 이상 상승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상승하진 않았네요. 일단 거래량 터트리면서 장대 한봉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변동성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캔들이 아직도 한 7% 넘죠. 고가가 3.1이고 저가가 4.4니까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얘는 아마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21선 올라오니까,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서 21선에서 어떻게 반등을 하느냐, 그런 걸 보면서 뭐 쿨러맥이 셋업으로 먼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은 주도 섹터인데 조금 더 조정하는
매물 소화하는 구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조선 섹터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전기 대원전서 막 이런 애들 이제 괜찮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좋긴 한데 차트가,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뭐 관심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고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완전히 죽죠. 예, 그러면 이제 매집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저항점, 이런 저항점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이제 뭐 하루 종일 이제 차트 보고 있고 호가창 보고 있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좀 더 그냥 냅둬도 된다. 오늘은 뭐 대충 여기저기 훑어봤는데 뭐 없어요. 뭐 기아차 나쁘지 않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지금 다시 살려놓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돌파를 했지만,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가 컵핸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컵핸들, 이러한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뭐 또 사볼만 하죠. 예, 왜냐면 역신가라서 그래요. 예, 역신가라서.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서지면서 들어왔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